그 변경된 것들과 관련돼서 실무에서 무엇을 좀 그러면 유념해서 생각하고 해야 되는지. 일단 첫 번째로는 이렇게 한 줄로 표현하면 이런 것 같아요. 근로자 대표나 근로자가 위험성 평가 전 과정에 참여를 하고 그 결과를 잘 공유하고 그리고 지금은 수치하는 것들도 법 내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개선에 관련된 내용도 잘 기록을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잘 기록 유지하는 것. 그래서 먼저 평가 전 단계에서 보면 이거는 제가 이제 제 생각까지 더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법의 기본적인 내용 플러스 첫 번째는 뭐냐면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로자 협의회를 통해서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산보위를 통해서 참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반드시 위험성 평가 관련된 안건은 집어넣고 회의체를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평가팀 구성회의나 아니면 관리감독자 관련돼서 어떤 회의를 할 때 근로자 대표를 참여시키거나 일부 작업자를 참여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게 위험성 평가가 누락의 이슈가 휘말리는 경우는 결국은 신규 작업이나 변경 작업이나 아니면 작년에 위험성 평가나 수시 위험성 평가에 해당되지 않았는데 어떤 아차 사고가 신고되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누락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중대한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준비들을 잘 하면 누락의 이슈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위해 위험 요인 이제 발굴부터 시작해서 평가를 하고 그리고 개선을 하게 되는데 조치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주의해야 될 것 몇 가지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음, 설문 의견 청취 방법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문이라는 것은 작업자나 근로자 대표를 포함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의견이나 아차 사고를 발굴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기법이기 때문에 이런 설문지를 좀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그 양식지 어딘가에 우리는 서명을 하는 것이 위험성 평가를 다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지금은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작업자의 의견을 남길 것인가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면 작업 전중 후에 전반적인 음, 그 어떤 작업자 의견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와 그 부족한 경우가 바로 위험성 평가를 실무자가 정리해서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조치 기한을 수립할 때 그 양식지 어딘가에 작업자의 의견을 남기는 개선 아니라도 의견을 남기는 것들을 넣는다고 하면 거의 완벽할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위험성 평가 중에 조심해야 될 거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놨는데요. 제가 오늘 아마 강도에 관련된 부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험성 평가를 하면 약간 관대화 경향이 있어요. 관대화 경향이라는 것은 위험성 평가를 좀 낮게 평가를 해서 후속 조치까지 연결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뭐 전 사업장에서 제가 점검을 해보면 느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육이나 표지판이나 작업자 주의나 어떤 사람이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면 사람이 조심하도록 하는 개선안. 어떻게 보면 행정적 관리적 개선에 관련된 것들이겠죠. 그런 개선을 하고 위험성 평가의 강도를 손을 대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적어도 위험성 평가를 할 때 강도를 손을 대려고 하면 제거나 대체나 물리적 방호 장치, 그러니까 즉 뭐 센서를 추가로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공학적 개선이 연결돼야 강도에 손을 댈 수 있는데 저희는 작업자 주의에 관련된 개선안을 제시하고서 강도를 감소시켜서 결국 허용 가능한 위험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건 상당히 위험한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평가 후인데요. 뭐 지금 현재 잘하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TBM이라든가 조회나 게시판, 단톡방, 사내망, 문자 뭐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대신 이것도 과학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 전사적으로 한번 공지해서 작업자가 자기가 관심이 있다고 하면 볼 수 있는 방법을 택해주는 건 제일 좋고 그중에서 제일 센 방법은 TBM인데 TBM이라는 것도 사실은 모든 근로자에게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위해 위험을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관리 감독자가 위험성 평가 후에 허용 가능한 위험이 아닌 공정이나 그 위험들에 대해서 근무하는 작업자들에게 사실은 1대1로 코칭해 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대신 이것을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가장 넓은 단계의 어떤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TBM을 활용하는 것은 반드시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1대1로 코칭하는 것이 실제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후에는 평가서라든가 회의록이라든가, 그리고 증빙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서명일 수도 있는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진하고 작업자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하고 작업자 의견을 남겨놓는 것이 가장 증빙으로서 강력하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위험성 평가가 누락되어 있는 현상은, 그것은 비정형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가 누락되어 있는 경향이 많다 보니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두 번째로는 도급 사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별도로 안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법에서는 도급 사업을 하는 경우에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도급사가 먼저 사업장에 들어오기 전에 위험성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도급사가 먼저 위험성 평가를, 그 위험에 기초해서 먼저 평가를 하고, 그걸 넘겨받은 원청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토대로 해서 위험성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도급사가 들어오기 전에 위험성 평가를 음, 하지 않았다고 하면 도급사와 원청이 한꺼번에 공동으로 위험성 평가를 해서 작업 환경이나 여건에 대한 개선은 어차피 원청이 해야 되기 때문에 원청에서 그런 부분을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부분이 도급사가 맨 처음에 사업장을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 평가를 한 것을 제출한 것을 위험성 평가라고 생각을 해서 원청에서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위험성 평가 누락에 해당이 됩니다.